안녕하세요. 대장주거래 최고수 김선상 대표입니다. 자, 7월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영업일수 하루 남았고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 막 지금 아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런 공포감 속에서도 우리가 또 희망을 가져야 되고요. 물론 희망을 간다고 해서 내 뜻대로 주식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날씨는 진짜 오늘 뭐 37, 8도 거의 뭐 40도 가까이 됐는데 주식시장은 막 한겨울 냉기가 막 썰렁합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얘기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시장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 대장주들, 주도주와 대장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또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들 하시고요. 이데일리 TV는 저희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절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기치는 그런 부류들이 많아서 혹시나 뭐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와라. 저도 유튜브 무료 방송을 매일 하는데 이번 주에는 막 도배를 하더라고요. 텔레그램도 다 사기예요. 예, 카카오톡 1대1 채팅도 물론 사기입니다. 예, 저희는 절대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데일리 TV와 홈페이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략과 분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쪽을 참여를 하시고요. 자, 이제 시장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 방송을 꾸준히 시청을 하신 분들은 제가 6월 달에 뭐 제가 맞췄다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6월 달에 분명히 강력 매도를 얘기했어요. 한 달 전이에요. 벌써 5주 된 것 같아요. 5주 전에 강력 매도, 코스피스 강력 매도. 그리고 제 사견으로는 6,200포인트까지 떨어질 것 같다. 그때가 9,000선이었어요. 예. 그때 8,500, 9,000 이렇게 올라갈 때였어요. 한 달이 넘었어요. 한 달 전에. 그걸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4주 연속으로 강력 매도를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 매도 리스트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 LG이노텍, 효성중공업, 현대차, 두산에너지 그런 거 다 강력 매도라고 4주 전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개인 사견으로는 6,200이 내려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아버렸죠. 물론 이제 6,200도 깼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안 맞길 바랬는데 제 사견이 안 맞길 바랬는데 맞아버렸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는 5,500을 깨고 5,260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어제 장중에. 예. 그리고 서킷이 걸리고 연타 서킷이 걸린 건 처음이에요. 연속. 그러니까 어제도 폭락을 하면서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죠. 시장의 폭락이 심하면은 8%, 예, 그러면 이제 거래를 20분 동안 정지하잖아요. 어제하고 그저께 연타로. 이거는 금융위기 때나 발생을 하는 거지, 진짜. 예,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라든지 사이드카가 굉장히 많이 발동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이제 18년 전인데. 아니, 지금 뭐 금융위기도 아니고 전쟁은 나긴 했죠. 미국이 이제 이란을 공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또 재공습을 지금 하고 있고. 근데 그건 뭐 아는 부분이고. 이제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진짜 심하다 할 정도로 공포감이 극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 바닥이 저는 사견으로는 6,200, 그때 6,000포인트 초반을 얘기를 했는데 뭐 6,000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차트상에서 의미 있는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3월 달에 이제 5,050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그 지지라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5선이나 10선이나 20선, 그다음 60선, 뭐 120선, 그다음 이제 여기는 이제 이평이 안 나와 이제 200일선까지 있어요. 다 깼어요. 다 깼어요. 그래서 이제 추세가 하락 전환이 되면은 의미 있는 이평선, 이동평균선이라고 하죠. 모조리 다 깨는 게 원래 실전 전략이에요. 실전 전략. 그러니까 실전대로 다 깨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다 깨면은 바닥이 어디서 잡힐지는 뭐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뭐 지금은 이제 5,000선을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 5,000도 뭐 바닥이라고 딱 단정져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닥은 여러분들 우리가 확인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확인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차트가 확인해 주지 않아요. 다 시그널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가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거래량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거래량이 지금 감소하고 있죠. 4월 달하고 5월 달까지는 그래도 거래량이 제법 됐는데 이제 6월 달부터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는 게 보여요. 근데 이제 주가가 사실은 이제 바닥을 칠 때는 거래가 급감을 해야 돼요. 거래량 급감.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사실 7, 8월 달에가 장이 안 좋았어요. 보시면은 7월 달, 8월 달.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7, 8월 달이 항상 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이 휴가철이잖아요. 썸머랠리가 항상 왔었는데 우리는 썸머랠리가 온 적이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십몇 년 전에 한 번인가, 그것도 뭐 한 보름 정도 올라간 거. 그 외에는 썸머랠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40년 동안도 썸머랠리가 없었어요. 썸머랠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7, 8월 달에는 장이 안 좋았어요. 작년에도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이렇게 이제 뭐 하락장이 심하게 진행이 된 게 아니라 박스에서 되게 지지부진했죠. 박스에서. 근데 올해는 뭐 이제 내리꽂는 장이 됐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증시경원에 사실은 이런 얘기했거든요. 산이 높으면 이게 하나의 산이라고 생각하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죠. 지금은 이제 골이 깊어졌는데 골이 어느 선까지 깊어져서 과연 바닥을 확인을 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사실. 뭐 저도 사실은 몰라요. 예측은 해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한 달 전에 이미 뭐 6,200을 얘기를 했지만 6,200도 지금 깨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최악의 수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만약에 이제 최악의 수는 우리가 5,000을 이게 바닥이 되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최악의 수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4,500까지도 열어놔야 돼요. 4,500까지도. 당장에 이제 4,500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는 부분이 기술적 반등을 여기서 주잖아요. 그러면 바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예, 바닥은 거래량이 회복을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5선과 10선이 상향으로 돌아서야 돼요. 이동평균 상향으로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차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수급적인 부분이에요. 수급적인 부분. 수급이 사실 여기 지금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역대급으로 100조, 140조 뭐 이렇게 엄청난 팔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올해는 살 가능성이 매우 적으니까 전혀 안 사진 않지만 전반적인 포지션 자체가 매도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롱 포지션인데 외국인 자금들이 이제 한머니 자금들이 이제 치고 빠지는 자금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롱 포지션이 잡는 거예요. 그러면 3년 전에 4년 전에 들어왔던 자금들은 그때는 2,100포인트, 2,200포인트, 2,300포인트, 2,000포인트 초반이었어요. 3, 4년 전에는. 근데 올해 들어서 9,000포인트를 갔으니 당연히 차익 욕구가 커지죠. 지수가 4배 가까이 올라갔는데 3년, 4년 전보다. 저 같아도 차익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차익할 수밖에 없죠. 물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중동 문제도 있고 유가 문제도 있고 한유 문제도 있고 금리 문제도 있고 근데 그거는 빌미일 뿐이고 결국은 차익이에요, 차익. 예, 차익.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기대할 거는 크게 없는데 결국 돈이 들어와야 돼요, 돈. 예, 돈. 근데 증시로 이제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탁금만 보더라도 지금 한 30조 이상 빠졌어요. 예, 2달 전보다.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해서 이제 2개월 동안 예탁금이 많이 빠져나갔고 증시로 턴을 할 수 있는 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안 들어오죠. 오히려 이제 최근에는 이제 금리가 조금 인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금리가 한 3%대 중반이에요. 그죠? 예금으로 오히려 예적금, 예. 그 이제 은행주들이 조금 수혜를 받겠죠. 그러니까 돈이 오히려 빠져나가서 예, 은행이나 이런 쪽으로 예, 자금이 조금 이동하는. 왜냐하면 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금리가 3%대, 4%대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재테크를 하기는 힘들죠. 그렇지만은 이제 안정성은 좋죠. 예, 돈을 까먹을 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금으로 좀 빠져나가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돈들이 사실은 증시로 들어와야 돼요. 예, 증시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언제가 될지는 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예탁금 추이와
그다음 이제 기관들의 수급. 외국인들은 뭐 크게 올해는 기대할 게 없을 것 같고요. 기관의 수급과 예탁금.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주도주죠, 주도주. 예. 뭐 주도주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전 국민이 다 알죠. 삼성, SK. 예. 핵심이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부동의 1위는 삼성전자. 예. 이번에 이제 하이닉스가 주가가 거의 뭐 300만 원 가까이 갈 때 잠깐 시가총액 1위를 26년 만에 탈환했지만 그건 잠깐이었죠. 여전히 부동의 1위는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면밀히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장중에 20만 원이 깨졌어요. 18만 원대에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지수하고 궤적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시총 1위고,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제 시총이 2위고 시총이 크지만은 대체로 삼성전자하고 궤적을 같이 해요. 지금 차트를 보면 코스피 지수하고 비슷해요. 그럼 삼성전자가 이제 뭐 반등이 또 줄 거야 아마. 반등을 줄 거예요. 근데 제가 4주 전부터 강력 매도 얘기하고 나서 반등은 이틀 반등, 2일 법칙이라고 해요. 2일 법칙. 왜냐하면 반등이 나와도 3일 이상 나온 적이 없어요. 6월 달 이후부터 보면은. 6월 달 고점 치고 나서는 내려가면서 반등이 이틀로 다 끝나요. 어쩔 때는 이제 하루로 끝나는 때도 있고. 그러니까 2일 안에 반등을 주고 또 폭락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또 다음 주 내에 아마 반등이 또 나올 거예요. 반등을 또 줄 거예요. 근데 이제 반등은 2일 반등 주고 나서 또 폭락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바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삼성전자는. 반등은 나오겠지만 진바닥이 아니야.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어디서 저점이 형성될지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 일단은 최악의 경우 15만 원까지는 일단 열어놔야 돼요. 삼성전자의 저점. 15만 원이 될지는 뭐 지금 뭐 예측한다고 해서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15만 원까지는 아직은 하락이 더 남아 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지선이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더 강력한 지수 반전이 아마 나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상당히 좀 고통스러울 겁니다. 왜? 반등하면 무조건 폭락이야. 반등은 2일로 끝나요. 그냥 2일로 끝나. 어쩔 때는 하루 반등도 있는데 대체로 이제 폭락이 심할 때는 이틀 반등은 나와요. 이틀 반등. 그래서 제 생각에 뭐 다음 주에는 반등을 그래도 좀 노려도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이제 주도주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시총이 두 개 합해서 거의 이제 3,000조가 넘었었는데 하이닉스는 지금 1,000조가 깨졌죠, 그죠? 그리고 삼성은 아직 1,000조가 깨지진 않았어요. 1,100조대인가요? 어쨌든 삼성전자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야 되고 종합지수는 궤적을 거의 같이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과연 바닥이 어디서 나올 건가? 요거를 체크를 하면서 얘기했듯이 거래량과 수급적인 부분, 그다음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가 떨어지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이따가 PPT 강의 때 또 핵심적인 걸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사실 심리적인 부분이 커요. 투자 심리예요. 투심이라고 그러죠. 그냥 왜 투심이 안 좋아졌냐? 그거는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했듯이 주도주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흐름과 그다음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는 다 아시다시피 수출 국가예요. 뭐 몇십 년 동안 수출로 우리가 성장을 했어요. 그죠? 내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내수 시장이 팽창하지 않아요. 왜? 인구가 늘긴 했지만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적지만은 뭐 서울 경기권이 아시다시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지방 가면은 젊은 사람들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덩어리에서 사실 밑에 지방에 분산을 하면 저는 인구가 7천만에서 8천만 정도는 충분히 돼도 된다고 봐요. 그럼 소비가 많이 늘겠지만 인구가 오히려 이제는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감소하는 추세가 확실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소비보다는 해외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수출 국가인데 부동의 1인 반도체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 역대급으로 그 돈을 가장 많이 벌어줍니다. 물론 이제 수출은 뭐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도 있고 조선도 있고 방산도 있고 석유화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지만은 반도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준 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3월 달부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봐라. 이것도 얘기했어요. 뭐 한 2주 전인가도 얘기했고, 예, 저번 주에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2주, 3주 전에도 얘기했어요. 필 지수가 아직 바닥이 아니다. 필 지수가 지금 11,000을 지금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인 상승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 상승이 끝나려면 9,000까지 아예 깨고 내려오면 그러면 이제 장기 상승 파동은 끝났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저점이 여기죠. 3월 달에. 예. 그러면 이제 결국 장기 박스권이 되는 거죠. 만약에 9,000까지 내려오거나 9,000을 깨면은 결국 장기 박스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9,000까지 내려오지 않거나 만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만 포인트까지는 필 지수가 이제 하락할 확률이 높거든요. 여기 아니면 만을 살짝 깨거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 포인트가 나오면 다시 아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업황 자체가 우리가 알다시피 슈퍼 사이클이잖아요. 사실 이제 이 슈퍼 사이클은 인공지능 때문에 결국은 촉발된 거예요. 인공지능이 없었다면 반도체가 아마 슈퍼 사이클을 그리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물론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 부분은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동차에도 들어가요. 차량용 반도체가 있죠. 그죠? 최근에 이제 뭐 자율주행 아마 이제 상용화 될 거예요. 몇 년 있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자기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가요. 운전을 하지 않고도. 예. 목적지만 입력하면. 주차도 자기 마음대로. 거기에 이제 반도체 칩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 다음 이제 로봇, 피지컬 AI.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쓰임들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 스마트폰부터 해서 컴퓨터, 가전제품에 반도체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많이 늘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인공지능이 결국 슈퍼사이클을 만든 핵심 예? 기폭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어쨌든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수요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 투자가 지금 빅테크주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 그거를 지금 당장 이제 중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내년까지는 업황이 저는 괜찮을 거 봐요. 지금 뭐 대체로 보면 2028년 얘기를 하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업황이 있잖아요. 이런 이제 사이클적인 부분에서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첨단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에도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기술의 격차가 크다가도 그걸 좁힐 수도 있는 거고. 1년이면은 사실 사이클이 또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후년까지는 업황이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고 내년까지는 그래도 예, 지금은 공급이 아직까지는 예,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아마 수율 조정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두 기업이 점유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지금은 디램 같은 경우는 60%가 넘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여튼간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반도체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다. 이제 월봉을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죠? 가파르게 오르면 보통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 예, 조정 과정이 들어와요. 예. 근데 장기 상승이 훼손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단기 상승은 훼손이 됐죠.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단기적인 상승은 훼손이 됐기 때문에 보통 이제 3개월 동안 이렇게 가파른 상승이면 2개월 정도는 조정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8월 중반까지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대안이 이제 조금 보면 시장에서 반도체 우리가 기승전 반도체인데 약간 이제 반도체에서 약간 눈을 다른 쪽으로도 돌리더라고요. 이제 아직까지는 확산 분위기는 안 나오지만 반도체 아닌 쪽으로도 이제 조금씩 예, 아주 미세하게 예, 그런 분위기가 이번 주에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장기 상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년까지는 업황이 꺾이진 않는다고 봐요. 내후년은 여러분들이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면 팔아야 돼요. 예.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차익을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막 목표가 막 올리고 막 진짜 난리 쳤잖아요.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나와서도 증권사 리포트는 믿으면 안 된다. 근데 그거 믿고 이번에 당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예. 자, 저는 이제 어쨌든 매일매일 유튜브를 통해서 시장 얘기도 해드리고 시장 전략도 드리고
이렇게 제가 미리 예측해서 사실 제가 뭐 바닥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견 드린 대로 가고 있어요.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대응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아침 동쇼가 8시 20분, 예, 동쇼가 전, 그러니까 개장 전에. 그다음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9시에. 그때는 이제 어떤 것들이 대장이고 주도주구를 어떤 타이밍에서 잡아야 되고. 근데 요즘 이제 시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해드려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시장이 주교하는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승장에는 사실 시장 분석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는 종목 분석이 중요하죠. 어떤 종목을 내가 살 건가, 이 종목이 어떤 것들이 좋은 건가, 또 차트가 좋은가, 기업 실적. 근데 지금은 아무리 종목 분석을 아무리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장 분석이 제일 우선이에요. 물론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 그때는 또 종목 분석을 집중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PPT로 넘어가서 제가 또 중요한 주도주들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할 수 있는 방법 고지 보고 잠시 후 다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PPT 강의로 들어와서 여러분들 주간 이슈 정책. 이번 주에 핫한 게 하나 있죠. 또 이제 매주 보면은 핫한 것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번 주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네이버의 3대 주주 됐다. 그래서 네이버가 좀 단기 급등을 했죠. 근데 또 시장을 못 이기면서 또 하락 전환이 됐지만 뭐 중요한 이슈긴 한데 사실 이거보다도 이거죠, 이거. 아까 얘기를 이제 제가 차트 강의하면서 얘기를 안 드렸는데 창신반도체, 중국 기업이에요. 이게 창신반도체가 영어로 이제 CXMT. 이게 이제 IPO를 진행을 해서 이번에 공모가에 뭐 600%가 터졌답니다. 그러니까 첫날은 이제 우리도 상한폰 제한이 없듯이 첫날 그래서 시총 1위로 등극했어요. 시총 1위. 그래서 뭐 800조가 시가총액이 됐다 그러네. 어쨌든 중국 시총 1위로 등극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 굉장히 파급 효과가 막대하게 지금 나왔어요. 창신반도체. 왜? 창신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점유율이 낮습니다. 점유율이 7.7%에서 8% 정도 내외 정도 돼요. D램 점유율이. 그러면 1위는 뭐 다 아시다시피 삼성이에요. 1위가 삼성.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 다음 3위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위가 창신이에요. 근데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둘 다 합하면 67%가 넘어요. 거의 70%에 육박해요. 점유율이. 거기에다 마이크론까지 합하면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K, 마이크론 이 세 기업이 미국 기업이죠. 마이크론은 세 기업이 D램의 점유율의 거의 과점이에요. 과점. 그러니까 창신은 지금 점유율이 상당히 미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삼성 하이닉스 추격하는 거 아닌가? 응? 왜냐하면 지금 창신반도체가 성장성이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D램 점유율은 아직은 낮지만은 매출 성장이 이제 급속화. 왜? 중국이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정부가 밀어주거든. 반도체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제재가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이 첨단 기술 막아놓고 그다음 핵심적인 장비들 대표적으로 노광 장비라고 그러죠. 노광 장비. 이제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 기업 ASML이 독점이에요. 독점. 장비 한 대에 막 2천억.
그러니까 포토마스 작업할 때 이제 필요한 장비예요. 그 장비가 없으면 미세 공정에 상당히 애로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자체로 자기들이 개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체 기술로 돌파를 하겠다. 이제 중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를 정면 돌파하겠다. 자체 기술로. 우리가 노광도 만들고 핵심 기술들, 반도체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 미국이 제재하니까 다른 장비들도 우리가 자체 기술을 만들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야 이렇게 되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점유율 위협을 받지 않을까?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 위협 받지 않아요. 왜? 점유율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다음 방금 얘기했듯이 기술 격차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신반도체는 아직 HBM도 출시를 못했어요. HBM도 개발 중인데 그러면 자기들도 이제 HBM 만들겠다 그래요. 자체 기술로 뚫겠다 우리가. 물론 몇 년 지나면 아마 뚫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격차가 아직은 제 생각에는 3년, 5년 이상은 걸려요. 정확하게 뭐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기술 격차가 아직 심하기 때문에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위협할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이슈가 되다니까 막 쏟아붓는 거죠 지금. 예,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하고 이제 그저께 저녁 방송에서 유튜브를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에 열거든요. 9시에. 이거는 과민 반응이다. 예, 과민 반응이다. 과민 반응인데 어쩔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점이 또 깨지는데 이 창신 이슈가 나와버리니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혹시 이거 따라잡히는 거 아닌가. 추월하죠. 거기다가 이제 내년에 또 얘네들이 생산시설을 또 늘려서 캐파를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급과잉 이슈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야, 이거 반도체 지금 쇼티지 나는데 공급과잉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우려가 겹치는 거예요. 근데 과민 반응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게 소뚜껑이에요, 소뚜껑. 소뚜껑인데 자란지 알고 아직까지는 물론 나중에 자라가 될 수도 있죠. 나중에는 뭐 몇 년 지나고. 근데 지금 올해나 내년까지는 여러분들이 창신에 대한 이슈는 너무 과민 반응인데 지금은 시장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 장이 안 좋은데 이런 이슈가 나오니까 쏟아 부은 거예요. 쏟아 부은 거예요. 어쨌든 이제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막 폭락했고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연속으로 막 섞이고 하이닉스 폭락하고 뭐 난리가 아니죠 지금. 그래서 뭐 반도체에 대한 정점 논란, 고점 논란이 더 불거지다 보니까 야 이거 반도체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끝은 아니에요. 다만 아까도 필지수도 얘기해드렸고 수급도 얘기해드렸지 8월 중반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코스피 지수가 바닥을 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부분은 과민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아마 다음 주에 분명히 나오긴 하지만 기술적 반등은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는 왜 진바닥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최악의 상황 그것도 얘기를 해드렸어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제가 매일매일 방송하고 저녁 때 9시에 방송하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제 얘기를 꼭 들으세요. 제가 예측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보시면. 근데 여러분들이 예측이 저는 중요하지만 저는 투자자들한테 말씀드려요. 예측과 분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은 예측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응이 중요하고 대처 능력을 키워야 돼요.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됐다면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제가 강력 매도를 외쳤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거의 강력 매도 리스트도 붙여놓고 한 달 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 누가 한 달 전에 9,000포인트대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누가 강력 매도라고 얘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전국 방송에 공개적으로 나와서 얘기를 했죠. 여튼 이번에 바닥과 또 주도주의 흐름들 유튜브에서 기술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또 극복해 나가면 하반기에 좋은 기회가 또 올 겁니다. 자, 삼성전자 로봇 사업 이거는 뭐 다 저번 주 전전주에 다 나왔던 얘기고요. 호르무즈 재배업은 뭐 아시다시피 또 이제 트럼프가 또 공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쟁 이슈보다는 물론 전쟁 이슈 때문에 유가가 또 들썩들썩해요. 근데 유가는 저는 뭐 110달러, 120달러 가지는 않는다고 봐요.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70불에서 100불 사이, 70불에서 100불 사이 그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 유가 올라가더라도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전쟁 이슈보다는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고점 논란 이게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나온 정책들은 뭐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나왔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항상 제가 붙여놓죠. 자,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서 이제 핵심 요거는 소부장이에요. 소부장, 대장, 한미반도체, TC 본딩 업체예요. TC 본딩이 뭐냐면 HBM을 층층이 쌀 때, 층층이 이거를 적층이 한다 그러죠. 그걸 할 때 이제 본딩 작업을 하는 장비. 국내에서는 가장 기술력이 높고 점유율이 가장 높고 거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한미반도체 작년부터 많이 올라갔죠. 근데 저번 주부터 이제 이번 주까지는 이제 시장 폭락에서 반도체주들이 오히려 폭탄을 맞다 보니까 폭락이 아주 심하게 났어요. 그다음 이수페타시스는 PCB 업체예요. PCB도 여러분들 인쇄력 규편이라서 대부분 다 이제 그 반도체 업황이 좋다 보니까 요즘은 PCB 업황도 좋아요. 그 수율도 많이 올라가고. 근데 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번엔 이제 많이 폭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소부장에서는 코스닥의 이제 소부장 대장은 이제 지금 원익 IPS나 주성인데 이건 거래소 종목이에요.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여러분들 지수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한미 반도체를 분석해서 차트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수가 만약에 반등권에 이제 진입을 한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 5,200포인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5,500 이하에서는 아마 반등을 줄 거예요. 그러면 한미 반도체나 이스페타스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저가 매수로 좀 접근을 해도 돼요. 대신 이제 반등 시에 파셔야 돼요. 반등 시에는 무조건 팔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등은 지금 6월 달부터 보면 이틀 이상 안 가잖아요. 3일 이상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반등이라도 나오면 무조건 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튼 이번 주에 이제 폭락하는 부분은 조금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부장에서는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를 좀 이번 주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또 중요한 또 주도주와 대장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게 제가 강력 매수 리스트를 붙여놓은 그러니까 한 달 전 벌써 4주가 넘었어요. 4주 전. 그러니까 한 달 전이죠. 그때는 제가 강력 매도 리스트를 붙였어요. 여기다가 강력 매도. 한 달 전에.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SK스퀘어, 삼성 SDI, LG이노텍, 효성중공업, 현대차 그 외에 기타 등등 많이 올라간 거 있잖아요. 그거 강력 매도해야 된다. 한 달 전에 붙였어. 그래서 4주 동안 계속 붙이다가 이제 일주일 전부터 전전주부터는 이제 강력 매도보다는 강력 매수로 이제 전환해서 이거 2주, 3주째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죠. 벌써 2주 전에 제가 붙여 강력 매수. 셀트리온도 올라갔죠. 그죠? 네이버도 올라갔죠. 이거 이번 주에 얘기한 게 아니라 전전주부터 제가 강력 매수로 이제 강력 매도 리스트를 빼버리고 2주 전부터 강력 매수 리스트를 다시 이제 붙인 거예요. 한전은 많이 안 올라갔어요. LG에너지솔루션은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은 크래프트 올라갔죠. 그죠? 삼성에피스는 아직 올라가진 않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빠지면 또 이제 매수를 해도 돼요. 카카오뱅크 좀 올라갔죠. 근데 시장 폭락에도 안 빠졌죠, 많이. LG전자는 빠졌어요. 이제 2주 전에 조금 올라가다가 지금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올해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어요. 보시면 실적도 좋아요, 다. 실적도 좋아요, 다. 다 실적 괜찮은데 올해 상반기에 못 올라간 종목들이에요. 삼성바이오. 근데 제가 2주 전에 이거 강력 매수 리스트 붙여놓고 LG전자나 삼성 에피스 빼고는 거의 대부분 그래도 조금씩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더 있어요. 근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생각한 것만큼 뭐 그렇게 팍팍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도 이달에 선방한 편이에요. 주가가 선방한 편이에요. 폭락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선방한 편입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는 제가 강력 매수 리스트를 지금 3주째 지금 똑같은 종목을 그때 계속 붙이고 있는데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이제 저희는 카카오톡, 텔레그램만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시 고지드리지만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요. 뭐 작년부터 올해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텔레그램방,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막 사기치고 막 돈 넣어라 막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기입니다. 저희는 절대 운영을 안 하고요. 오로지 방송, 그다음 유튜브를 통해서
그다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 시장 분석과 종목 분석해드리고 그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1대1 채팅 들어오거나 텔레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니까 사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제 넘어갈 테니까 동참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유튜브에 동참하면 여러분들 채팅도 가능하거든요. 예, 동참 방법 잠시 고지 드리고 예, 그리고 다시 또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전략과 중요한 종목들, 주도주에 대한 분석, 그다음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9시에 편안한 시간에 들어오시면 채팅도 자유롭게 하시고 질문도 자유롭게 하시고 저희는 이제 이데일리 온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매일 아침 동쇼과 8시 20분부터 개장 전까지 한 40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제 전략, 그다음 주도주에 대한 흐름들 또 얘기를 해드리니까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편안한 시간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합니다. 저녁 방송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9시에 진행을 하니까 많이들 동참을 하시고요. 자, 이제 또 딱 한 종목. 제가 이제 벌써 3주 됐어요. 종목들이 사실은 지금 여기 그 딱 한 종목 얘기한 종목들이 지금 시장 흐름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 흐름에서 역행을 못해요, 지금. 특히나 또 반도체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뭐 저번 주 이번 주는 뭐 폭락이 나가죠. 그러니까 시세가 나기는 어렵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공부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공부 차원으로도 보시고 당장은 수익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시장이 다시 돌아서면 반도체는 또 한번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 차원으로 보시고 나중에 이제 추천주 차원으로 내가 좀 사서 보유하고 싶다 하면 여러분들 시장을 보시고 시장이 좀 안정화될 때 그때 조금씩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종목은 반도체 소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거에 필요한 웨이퍼에서 우리가 반도체는 이제 그 미세한 부분들이 굉장히 아주 세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불순물이. 비순물이 들어가면 불량이 나와요. 근데 칩 자체가 작다 보니까 거기에 들여다보려면 눈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현미경을 봐야 돼. 그래서 원자 현미경이 있어요. 원자 현미경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게 이제 반도체 우리가 공정에서 웨이퍼 작업에서 불순물, 이물질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눈으로 봐서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현미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이 종목이 뭐냐면 이제 코스닥 종목이에요. 파크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파크 시스템. 파크 시스템즈. 예. 이제 이 종목이 원자 현미경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가 아니라 실제로 그 불순물이라든지 웨이퍼 공정에서 포토마크에서 회로가 또 아주 미세하거든요. 레이저로 그리기 때문에 눈으로 잘 안 보여요. 그런 걸 들여다봐야 돼요. 거기다 불순물, 이물질이 들어가면 불량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수예요. 그래서 수요가 지금 많이 늘고 있고 실적도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 바이오 쪽 실험실에서 세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세포나 시료들 눈에 안 보여요. 현미경을 들어. 나노 단위의 그 분자를 보는 거예요. 원자 현미경이. 그래서 상세하게 이제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바이오 쪽도 필요하고 반도체 쪽 공정에서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파크스팀이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점유율도 가장 높고 기술력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딱 한 종목 파크시스템 공부 차원에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지금은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유 있게 보시고 나중에 시장이 안정화되면 이런 것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총 부동의 1위 삼성전자. 뭐 변함은 없어요. 코스닥은 알테오젠. 아까도 얘기했듯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지수의 방향을 이제는 좌지우지해요.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좌지우지합니다. 하이닉스하고.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의 포커스가 더 많이 맞춰져 있어요. 하이닉스도 물론 그렇지만 변동성이 보면은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는 센데 내려갈 때도 또 하락폭이 커요. 하이닉스가. 왜냐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여러분들 딱 반도체, 올리 반도체예요, 올리. 그잖아요. 아니 다른 사업은 안 해요. 삼성전자는 근데 이제 모바일 사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업 있죠. 통신 사업 있죠. 그죠? 그다음 가전 제품 만들죠. 컴퓨터 만들죠. 통신 장비 만들죠. 사업 부분이 많아요. 그죠?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은 사실은 지금 가전이나 그 휴대폰 이런 쪽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적자예요, 적자. 반도체가 돈을 다 벌어주죠, 사실. 이번에 그 갤럭시 폰이 좀 그래 판매량이 늘 것 같긴 해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혁신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앞으로 탑재되기 때문에 그래도 애플하고의 대항마는 여전히 삼성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또 이제 돌풍을 또 일으킬 수도 있죠. 어쨌든 삼성전자 예, 계속 봐야 되고 알테오젠은 로열티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부동의 1위죠 지금.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로열티가 계속 유입이 될 거예요. 이번에 잡음이 좀 있었죠. 예, 삼성바이오 에피스 비상장 업체예요. 삼성그룹 계열사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이 돼 있고 바이오 시뮬러 제품 만드는데 특허 출원 같은 동종의 이제 그 기술을 특허 출원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경쟁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은 삼성바이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경쟁은 안 돼요. 예. 그 규모 자체도 게임이 안 되고 근데 그 기술 특허를 낸 거는 바이오 시뮬러 제품에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특허 출원하는 거지 알테오젠처럼 로열티 받는 구조로 사업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알테오젠 보셔야 되고 자 그다음 이게 벌써 7월 9일 방송이니까 3주가 됐네요. 그죠? 이때 이제 제가 이건 단기에 단기. 그거 얘기하고 나서 한 20%씩 대부분 15에서 20%씩 터졌는데 저번 주에 이제 일주일 전에 SK이터지 104%, 7월 9일 방송하고 104% 올라갔어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85%. 왜냐하면 태양광이 제일 세자. 신재생에서 태양광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리스트를 붙이고 있어요. 시세가 더 났어요. 근데 이제는 고점 쳤기 때문에 이제 접근하면 안 돼요. 예. 단기 종목들을 제가 이제 또 다시 또 세팅을 할 거예요. CS 윈드는 많이 못 갔어요. OCI 홀딩스 많이 올라갔죠. 그죠? 다 고점 나왔어요. 우리 기술도 조금 움직였죠. 요거 많이 못 갔어요. 그죠? 많이 못 갔는데 7월 9일 방송하고 나서 상승률이에요. 상승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파동이 남아 있는데 SK이터넥스 현대 에너지 솔루션 두 개는 시세가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접근하지 마셔야 돼요. 그 외에 이런 것들은 지수 이제 바닥 치면 좀 접근을 해도 됩니다. 시세가 아직 크게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7월 9일 날 방송을 한 거를 그대로 제가 리스트를 붙여드리는 거고 이제 단기 유망주 이건 테마예요. 테마 양자무 터마의 대장 엑스게이터. 그다음 광통신, 대한광통신. 광통신 테마가 상반기 제일 셌어요. 그래서 광통신, 우리로, 광전자 이게 이제 핵심 테마의 대장이에요. 그다음 양자음은 엑스게이터. 근데 이제 시장이 워낙 지금 폭락장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630이 저점이 작년 최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600포인트에서 바닥이 안착한다면 이런 것들은 그래도 단기적 시세를 한번 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번 주의 흐름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다음 주에 좀 주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테마 대장이 지금 사실 테마성이 잘 안 붙어요. 그리고 상반기에 다 시세들이 터진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하반기에 크게 터지진 않는데 이제 주가가 지금 고점 대에서 다 반토막 이상 났어요. 반토막이 넘게 났어요, 이제. 뭐 반토막에 뭐 50%, 60%, 심하면 뭐 70% 고점 대비해서 떨어진 거. 그 정도 다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달에 어느 정도 바닥 완성이 좀 된다면 다음 주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단기로 대신 급등 나오면 역시 팔아야 됩니다. 항상 3일 이상을 요즘은 못 넘어가니까 급등이 나온다고 해서
계속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반등 시에는 매도하자. 자, 그렇게 보시고 단기적인 테마 오늘 유망주 테마 대장을 좀 선정을 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차트예요, 차트. 이게 무슨 종목이냐는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리는데 이게 박스권이에요. 우리가 이 박스권이라는 거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장기 박스권이에요, 이게. 박스는 뭐예요? 박스는 여러분들. 박스는 네모나타 이 상자잖아요, 상자. 그러니까 상자에 갇혔다. 시세가 상자에 갇힌 거야. 근데 특징이 있어요. 많이 빠지면 저점을 유지를 해줘요. 주가가 폭락하면 저점을 유지해. 뭐 이번에 사실 살짝 깨긴 했는데 그래도 거의 유지했죠. 예? 여기서 또 급등 한번 나. 저번 주 급등 14% 급등했는데, 근데 또 못 가고 있어. 근데 장기 박스권이에요. 이게 6개월. 그래서 이 박스를 뚫어주면 뚫어주면 시세가 크게 나는 거예요. 박스의 특징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장기 박스권을 오랫동안 그리는데 이거를 못 뚫고 너무 기간이 오래되잖아요. 그럼 폭락해 버려요. 그러면 저점을 한번 깨요. 근데 사실은 이제 7월 달에 저점이 한번 깨졌어요. 너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못 가니까. 이게 그림상은 별거 아닌 거지만 기간이 여러분들 1월 달부터 벌써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러니까 장기 박스권에 갇힌 거잖아요. 오르면 빠지고 오르면 빠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종목이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는 이제 코스닥의 시총일인 코스닥 시총일인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이 지금 1월 달 폭락하고 나서 이렇단 말이에요. 박스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장기적으로 박스를 오랫동안 유지하잖아요. 그럼 저점을 한번 깬단 말이에요. 여기서 깼죠. 근데 저번 주에 14% 급등했죠. 근데 이번 주에는 지금 조정을 좀 거치고 있지만 또 다음 주에 막 반등 나오면 또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지수가 만약에 바닥을 치면은 알테오젠은 이제 다시 올라가는데 이제 관건은 요 장기 박스권 고점 상단을 돌파를 해야 시세가 터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돌파를 못하면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다시 다 빠져요. 그래서 박스권은 올라가면 다시 다 빠져요. 상승한 만큼의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해요. 그래서 올라갈 때 팔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장기 박스권을 그릴 때. 근데 결국 이제 이거를 돌파를 하면은 그때는 강홀딩을 해야죠. 그때는 시세가 크게 터지는 거예요. 근데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이런 장기 박스권에 갇혀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3개월, 4개월 동안. 그러면 너무 오랫동안 질질 끌면 저점 한번 깨요. 신적 깔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올려요. 근데 다시 올리더라도 올라가면 이제 상단을 못 돌파하니까 다시 내려와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상단을 뚫어버리면 그때는 대시세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시장 흐름하고 맞아 떨어져야 돼요. 예, 돌파를 할 때, 이 돌파를 할 때 시장 흐름이 같이 맞물려야 돼요. 맞물리다는 건 뭐냐면 시장이 이제 좋아져야죠.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장이 나쁜데 이 박스를 돌파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시장이 만약에 좋아졌어. 특히 코스닥이 지금 뭐 고점이 1200포인트인데 예를 들어서 1000포인트까지 다시 회복을 해주면서 이 박스를 만약에 돌파, 그러면 그때는 시세가 크게 터지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지금은 1000포인트는커녕 지금 800도 못 올라가고 700도 깼는데 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제 알테오젠은 좀 선방을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박스권이 좀 장기화됐기 때문에 올라가면 팔아야 돼. 올라가면 팔아줘야 돼. 지금 40만 원이 저항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박스권의 패턴에 대한 강의를 잠깐 오늘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는 카카오톡, 텔레그램방 절대 운영하지 않고요. 오로지 유튜브 이데일리 오늘 통해서 분석하고 예측해드리고 또 리딩 뭐 이제 저희가 얘기 많이 해드리니까 많이들 동참하시고요. 예,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힘듭니다. 좀 힘들 내시고 8월 중반 전후로는 뭐 변화가 있을 거예요. 예,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